네, 3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후에 민 소장님 실전 강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기초도 잡아주고 케이스도 해드리지만은 오후에 실전 강의는 뭐 이런 인트로나 기본적인 소양이 없고 바로 케이스가 나가요. 케이스가 나가려면은 이제 물건 분석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권리 분석이. 근데 보니까 오늘 3교시를 해야 되는데 권리 분석을 안 했어요. 보시면은 2페이지 한번 보세요. 2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뭐 경매, 입문, 뭐 공매 이런 거 용어 있는데 요거는 시간 날 때 빼먹지 않고 다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파트 2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매 물건 선택 시 필수 확인 사항이 있어요. 그것도 어차피 알려드릴 건데 원래 파트 1, 2를 요번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밖에서 회의를 했는데 경매 물건을 바로바로 진행을 해야 되려면 권리 분석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권리 분석의 기본 테마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경매 입문 뭐 공매나 용어 파트 1 같은 경우는 저번에 특강 3시간 동안 할 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안 한다는 건 아니고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 물건 선택 시 필수 확인 사항 파트 2는 어차피 파트 4 물건 분석 있잖아요. 거기랑 어떻게 보면은 연계되는 부분이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로 돌려서 할 테니까 이번 시간에는 권리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페이지를 어디를 보실까요? 자, 보시면 4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47페이지. 47페이지 보시면 53페이지 한번 보세요. 53페이지에서 뒤로 한번 쫙쫙쫙 돌려보세요. 한번. 예. 뭐 문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59페이지 계속 돌려보세요. 61페이지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가면 저기 뒤에까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76페이지까지 문제가 있잖아요. 47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시고 그 문제는 A, B, C로 해놓은 건데요. 제일 먼저 나왔던 열 문제는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거, 인수냐 소멸이나 찾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말소 기준 권리는 당연히 찾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선 변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는 거고 세 번째 문제는 최우선 변제권자 소액 임차인 배당 받는 금액까지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도 있지만 소액 임차인 기준 권리도 있거든요. 그건 배당에 관련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 이 정도까지는 사실 알아야 돼요. 배당을. 누가 어떻게 배당받는지 대략은 알아야 명도할 때 우리가 데이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47문제인데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문제는 제가 요 강의 시간에 안 풀어드리고 여기까지 풀어오세요 하면 댁에서 푸셔야 돼요. 예. 푸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랜드산 경매 아카데미 거기에다가 질의응답에다가 모르겠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정답은 이 강의 4주간 끝나고 나면 그때 올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답을 먼저 알려드리면 실제로 분석할 때 쉽지 않아요. 알고 보면 쉬운데 자꾸 의존하게 돼요. 그리고 이 47문제는 현존하는 권리 분석상 케이스 중에서 다 나와 있어요. 예. 공적장부 보고 만약에 이 정도 47문제를 거의 다 풀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면 어떤 물건이 나와도 1초 안에 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바로 1초 안에. 예. 난이도 있는 것까지 넣어놨어요. 배당에 관련된 것까지. 그것까지는 사실 안 하는데 그것까지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저도 풀면서 와 이게 어렵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권리 분석에 대해서 개요하고 하는 법 알려드리면 문제 어디까지 풀어보신 요번에 풀 건 풀 거고요. 예. 자 보죠. 일단은
권리 분석을 하시기 전에 일단 요거 아셔야 돼요. 이거 흰색으로 해야 되고요. 글씨를 제가 잘 안 써봐가지고 일단은 이거를 뭐 부동산을 알든 모르든 이거 아셔야 되거든요. 물건하고 채권은 상당히 중요해요. 예. 이거를 뭐 하면은 뭐 민법 시간 아시겠지만 물권법만 또 몇 주 강의 하고 채권법은 별로 안 하지만 물권법만 해도 디테일하게 나오잖아요. 예. 둘 중에 어떤 게 우선순위가 있죠? 물권하고 채권 중에 어떤 게 항상 이기죠?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배당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말씀드린 건 배당 얘기 안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예. 어떤 게 우선일까요? 항상 이기는 애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 물건이 이깁니다. 그 이유. 물건은 등기부에 등재가 돼요. 채권은 등재 안 돼요. 예. 뭐 임차권 같은 경우. 단순한 이유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러면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있어요. 제한물권 뭐 용익물권 있고 담보물권 있고 그러잖아요. 뭐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등이 있는데 소유권하고 제한물권하고 만약에 뭐 제한물권 중에 쉽게 말씀드릴게요. 전세권이 있단 말이에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중에 전세권. 누가 이길까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하고 싸우면. 이것도 아셔야 돼요. 내가 소유자인데 전세권자를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제한물건이 이겨요. 예를 들어보면 누가 낙찰 받았는데 전세권자가 선순위예요. 낙찰 받았다고 선순위 전세권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못 내보내요. 선순위 임차인도 못 내보내요. 인수사항은. 제한물건. 물론 후순위는 소멸되는데 원론상은 제한물건을 못 이겨요. 그리고 제한물건과 요거 제한물건이거든요. 얘네들은 누가 이기죠? 똑같아요. 제한물건. 뭐 전세권, 임차권, 이자권 등등등. 확정된 임차권이겠죠. 예를 들면. 요거는 순위에 따라 틀려요. 순위. 누가 순위가 빠르냐에 따라서 선호를 정해요. 예. 그러면은 물권, 채권을 알아야 되는 거는 배당 때문에 알아야 되고, 제한물건은 낙찰받고도 인수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고, 제한물건은 배당 순위 때문에 알아야 돼요. 그러면 결론은 이제 어렵게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지금은 느낌이 안 오실 거예요. 이제 배당 순위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그러면은 권리 분석 뭐 해보죠. 뭐 권리 분석. 예. 권리 분석이 뭘까요? 권리 분석. 예. 권리 분석은 뭐 말은 그럴듯하게 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법원에서 명시한 공적 장부를 보고 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보고 보통 권리 분석을 하죠. 권리 분석의 모체가 되는 거는 매각물권 명세서가 아니고 등기부 등본이에요. 표제부, 뭐 갑구, 을구. 표제부는 어차피 표시니까 의미가 없고, 해당 뭐 부동산에 뭐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게 있고, 소유권 이해 뭐 가압류도 있고 가처분도 있고, 여기는 뭐 을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소유권 이해, 빚. 그러면은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할 때 등기부 등본을 봐야 돼요. 등기부 등본을 보면 가압류가 등기부에 등재된 시점과 근저당이 등재된 시점, 가처분 뭐 등등의 뭐 사유 제2 근저당 등등의
기재가 된 등기부에 기재가 된 사항이 접수가 된 원인에 의해서 접수가 된 사항이 갑구와 을구에 다 포진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갑구와 을구 중에서 시간 순으로 말소 기준 권리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시간을 찾기 전에 갑구 을구를 볼 때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 말소 기준 권리가 뭔지는 몇 개를 외워야 되는데 그걸 먼저 찾고 시간 순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말소 기준 권리 기준으로 위냐 아래냐를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구와 을구를 보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러는데 이제 정식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편하게 쓰는 말이고요. 최선, 순위 이런 건 적지 마세요. 의미 없으니까. 최선, 순위, 소멸, 기준, 예, 뭐 등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기하면 최선, 순위, 소멸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이게 정식 용어고 쉽게 말씀드려서 뭐 말소 기준 권리 그러는데 일단은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소유권에 강한 거와 소유권 아닌 거.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소 기준 권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글씨가 너무 큰가? 일곱 가지입니다.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근저당으로 끝나는데 왔다 갔다 해서 좀 그런가? 자, 7가지예요. 요거는 권리 분석할 때 말소 기준을 찾고 선호를 따지기 전에 인수냐 소멸인가를 순위를 따지기 전에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뭔지를 몰라. 종류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몇 개 없어요. 말은 7가지인데 실제로 4가지예요. 자, 근저당. 사실 뭐 경매물건의 뭐 90%죠. 예, 은행에서 채권 잡은. 근저당이 있으면 뭐 저당이 있을 거고. 이게 뭐 하나죠. 뭐. 예. 가압류. 압류. 뭐 가짜 압류냐 진짜 압류냐 그게 차리고 근저당과 저당의 차이나 있죠. 채권 최고액을 하는 거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그 다음에 경매 개시. 이런 거 적지 마세요. 다 책에 있으니까. 기입 등기. 경매 개시 기입 등기. 그 다음에 담보가 등기.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 쓰지 마세요. 책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이 빠르니까 굳이 쓰실 필요 없어요.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를 권리 분석할 때 제일 먼저 찾는데 거의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없으면은 뭐 가압류도 있긴 한데 전세권도 또 쏠쏠하게 나타나고요. 전세권도. 그 다음에 요것도 많이 나타나고 담보가 등기도 나타나긴 해요. 근데 근저당이 대부분인데 일단 말씀드릴게요. 동그라미를 칠게요. 근저당 저당은 되고요. 가압류 압류 됩니다. 전세권은 세무죠. 경매 개시 기입 등기는 돼요. 담보가 등기는 됩니다. 근데 또 다른 가등기가 있어요. 담보가 등기 말고 보전가 등기. 예, 요거는 안 돼요. 예. 가등기는 2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입니다. 보전가등기입니다. 이렇게 명시를 안 해요. 그냥 가등기는 가등기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보전가등기는 아시겠지만 가등기인데 낙찰 받고 나서 보전가등기야. 그러니까 본등기를 쳐버리면 소유권을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낙찰 받고 나서 소유권이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골 때리거든요. 담보가등기인지 보전가등기인지 확실히 알 수 없으면 입찰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담보가등기 같은 경우 아는 방법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여기서 어차피 시간 되면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이거가 파악이 안 되고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다면 입찰하시면 안 돼요. 예, 소유권 뺏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말소 기준 권리 중에 전세권이 있는데
전세건이 무조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전세권자가 뭐죠? 전세권이 있는데 주인이 돈을 안 줘. 뚜껑 열리니까 돈 내놔. 예? 안 주니까 이제 전세권 등기를 해놨는데 이 사람이 경매 신청을 하거나 돈을 못 받으니까 내 빚은 내 받을 돈은 내가 경매 신청해서 받겠다. 경매 신청을 하거나 나는 신청이고 나발을 필요 없고 어차피 잘 됐네. 이 집 누가 경매 신청했네. 난 내 돈 받고 나가면 되니까 배당 요구를 하거나 내 돈 있으니까 내 전세금 빨리 내놔 임마. 딱 얘가 직접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해서 내 돈 주시오 하면은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근데 그 짓거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얘는 인수사항이에요. 인수사항. 뭐 전세금이 5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인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세권은 세모예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가등기도 담보 가등기만 돼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근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저당, 압류, 그다음에 전세권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했을 때 경매 개시 기입 등기, 담보 가등기. 근데 우리가 이거는 어차피 뭐 동영상 다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딴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오늘은 근저당만 머릿속에 넣으세요. 근저당. 은행에서 근저당 잡잖아요. 근저당을 왜 잡죠? 원금이 있는데 왜 1금융권에서 120% 잡고 2금융권에서 130% 잡는 이유. 왜? 1억을 빌렸는데 1억 2천을 채권 최고액을 설정해 놓은 이유가 원금 대비해서 이자 회수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도 좀 할 것이고 경매하면 경매 신청 비용도 좀 이렇게 빼놓고 그렇게 해놓는 거거든요. 또 근저당의 또 장점은 채권 최고액 근저당은 그 장점은 그거 말고도 마이너스 통장도 쓸 수 있겠죠. 금액을 목표를 정해놓지 않고 얼마간에 쓰고 맞고 어쨌든 지금 막 이 말소 기준 권리를 막 들으면 혼란스러우니까 근저당만 알고 계세요. 가압류, 압류고 가압류는 뭐고 압류는 뭡니까? 담보 가등기와 보존 가등기의 차이점은 뭡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알려드릴 건데 우리는 어차피 경매 물건을 처음에 보게 되면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은행에서 이자 못 받고 원금 이자 못 받아가지고 경매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근저당 계약에 의한 근저당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페이지를 4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47페이지 보시면 저기 나와 있죠. 하단에 보면 말소 기준 권리하고 물음표 있으면은 등기부등본을 정리한다.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고 울고 보고 시간 순위로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하는 권리를 찾는 거죠. 말소 기준보다 위에 있으면 소멸이고 밑에는 인수인데 맨 밑에 보시면 오타가 있어요. 맨 밑에 오른쪽 보시면은 전세권이 있잖아요. 전세권의 세모. 전세권 세모를 오타는 아니고 세모를 해놓으세요. 세모. 맨 밑줄 오른쪽 끝에 전세권을 세모로 해놓으시고 그 바로 왼쪽에 강제경매 기입등기라고 써져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니고요. 경매 제가 써드릴게요.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등기 요거예요. 정식은 강제경매 기입등기가 아니고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등기 그거 쓰시면 되고 말소 기준 권리 제가 말씀드린 데 나와 있죠. 근저당, 저당, 담보 가등기,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등기, 전세권 그 7가지는 숙지를 해 놓으시는데 오늘은 근저당만 아시면 돼요. 왜? 나머지는 숙지가 안 될 것 같아도 건 바이 건을 계속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흡수가 됩니다. 굳이 이걸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48페이지.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 보시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위한 3가지 조건이 있죠. 물론 말소 기준 권리가 되려면은 가장 먼저 등기가 돼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매 신청이나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전세권은
좀 의아한 경우 뭐 이런 경우 많지는 않은데 전세권은 그 목적물 해당 부동산 목적물의 전부가 설정이 돼 있을 때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일부는 예. 뭐 그런 경우가 쉽지는 않지만 아파트의 방이 4개인데 2칸만 전세권이 설정돼 있어. 그런 경우는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실전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의. 이거는 강의를 위해서 제가 이런 게 있구나 말씀드린 거고요. 누가 아파트에 사는데 전세권을 방마다 해놔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밑에 나와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경매물건을 보면 제일 먼저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 선순위 인수사항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페이지를 48, 제 몇 페이지야? 여기 보시면 통합등기부 내가 몇 페이지에 놨더라? 51페이지 한번 보세요. 51페이지. 네, 다음 장이죠. 51페이지 보시면 주요 등기사항 참고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원래 그 등기부등본에는 갑구, 을구, 표제부가 있는데 참고용은 이제 요약본이에요. 제가 뭐 갑구, 을구를 장황하게 많이 해봐야 머리 아프니까 참고용으로 결론만 나오게 말씀드렸는데요. 등기부등본 보는 거를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면 자. 맨 위에 상단 말고요. 소유 지분이 현황 갑구, 등기 명의인 주민번호, 주소 이건 다 지웠어요. 개인 정보라. 2번 보시면은 갑구가 있고 3번은 을구라고 써져 있죠. 예, 그 프린트물에는 좀 흐리게 나왔는데 2번 오른쪽에 보시면 접수 정보 위에 갑구,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을구가 있어요. 갑구에 들어가는 거 뭐 가압류 있고 임의경매 개시결정 어쩌고저쩌고 있잖아요. 금액 있고. 을구 밑에 보시면은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요. 순위번호 7번. 근데 중요한 거는 접수 정보를 한번 보세요. 접수 정보 보면 날짜가 있죠, 날짜. 잘 안 보이니까 불러드릴게요. 3번 가압류가 2013년 11월 14일, 4번 가압류가 2013년 11월 23일. 그 다음에 이제 밑에도 다 2013년 14년이에요. 근데 3번 을구를 보시면 근저당 설정이 2012년 2월 21일입니다. 예. 보시면 순위로 제일 빠른 게 을구의 2012년이죠. 2012년. 제일 빠른 게 근저당 설정이에요. 그러면 근저당 설정인데 그 순위를 떠나서 2번을 다시 보시면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나요? 2번에 3번이요. 순위번호 3번. 네, 갑구에 순위번호 3번이요. 순위를 떠나서 그냥 종류로 봐서 등기 목적 보면 순위번호 3번 보면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도 될 수 있고 가압류니까 7번도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7번 보면 근저당권 설정도 돼 있어요. 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네. 될 수 있는데 누가 되지? 주인공은 3번에 순위번호 7번에 근저당권 2012년이잖아요. 그 오른쪽 끝을 보시면은 말소 기준 권리라고 제가 친절하게 써놨고 채권 최고액 1억 6천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보죠. 말소 기준 권리를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시면은 요거 다 될 수 있구나. 다 될 수 있는데 그럼 누가 주인공이지? 결론은 간단해요. 빨리 한 놈이 1등이에요. 빨리 한 사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페이지 몇 페이지요? 51페이지죠? 예. 51페이지. 51페이지 보시면은 2012년에 근저당 설정해 놨고 그다음에 2013년 2014년 2013년 보면 뭐 가압류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2014년에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있고요. 예. 우리가 아까 종류를 7가지 봤는데 다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뭐 전세권이 있으면은 뭐 해당 사항이 있으면 되겠고. 근데 그거 보면은 순위 번호와 상관없이 접수 정보를 보면은 날짜가 나와 있잖아요. 연도가. 물론 월 일도 따져야 되지만은 확실히 틀리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 중에서도 제일 먼저 접수가 된 사람,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근저당.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최선순위 소멸 기준 권리.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더 편할 수 있어요. 말소 기준 권리라는 얘기보다 보세요. 최선순위 소멸 기준 권리 맞죠? 말 되잖아요. 최선순위. 그러면 얘를 포함해서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2012년 2월 21일 이후에 뭐 가압류가 됐던 임차인이 됐던 뭐가 됐던 어쩌고 저쩌고 됐던 간에 근저당이 있건 뭐 있건 100개가 있건 1000개가 있건 다 소멸돼요. 다 소멸. 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매할 때는 근저당대로 가압류대로 풀 거 풀고 다 풀어야 되잖아요. 풀던지 뭐 포괄승계로 채무 인수를 하던지 등등 해야 되잖아요. 이게 좋아요. 경매의 장점이 최선순위 소멸기준 권리는 얘를 기준으로 다 하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만 찾은 다음에 걔가 순위가 어떤 애가 빨라 그 기준 밑으로는 다 지우면 돼요. 그리고 근저당 위에 여기는 근저당 위에는 인수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 위에 뭔가 인수할 게 있다. 2012년 2월 21일보다 빠른 애, 뭐 임차인이라던가 전세권이라던가 뭐 가압류라던가 이런 건 볼 것도 없어. 금액은 어차피 다 명시돼 있지만 다 인수예요. 다 인수. 그러면은 말소 기준 권리의 핵심은 뭐냐면 결론 말씀드리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종류를 찾고 대부분 근저당입니다.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그걸 찾고 걔 위에 있는 애를 우리가 유심히 보면 돼요. 밑에 있는 애는 볼 것도 없어요. 어차피 다 촉탁등기로 날려버리니까 어떤 걸 인수해야 되는지, 인수할 게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끝이에요. 끝. 기준 권리를 찾고 시간을 따지면 돼요. 그렇지만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는 사람들이 순위 번호가 틀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낙찰자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죠. 요 순위 번호에 따라서 접수 날짜에 따라서 배당 순위가 갈려요. 그거는 배당할 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낙찰자는 뭐 배당이고 뭐고 일단은 처음에 물건을 많이 보시고 접근하실 때는 기준 권리만 찾고 그 위에 뭐가 있냐. 밑에 있는 거 볼 것도 없어요. 다 지우면 돼요. 다 싹싹싹싹싹. 그러니까 그 권리 분석 뭐 1초 만에 한다는 얘기가 나쁜 얘기가 아니고 말소 기준 위에 뭐 있지? 없네? 끝. 입찰 들어가면 돼요. 있네? 이거 뭐지? 보증금 얼마? 5천? 이거 내가 이 금액 쓰면 이 5천 선순위 임차인이 받아갈 수 있나? 이는 받아갈 수 있네. 끝.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쉽게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이제 51페이지 보셨잖아요. 그거를 보시면은 위에 50페이지 보세요. 바로 위. 위에 보시면은 이거 경매 정보지에 있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뭐 쉬운 말로 하면 통합등기부. 말 그대로 뭐 갑구하고 을구하고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임차인 현황이 밑에 들어가 있죠. 위에 보시면은 등기부 현황이 있죠. 등기부 현황은 그 밑에 51페이지 보시면은 갑구하고 을구를 믹스해가지고 시간별로 순위별로 그러니까 접수 일자별로 재배를 한 거예요. 한눈에 볼 수 있게 편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또 임차인 현황 요거까지 같이 넣어줘요. 요게 뭐냐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매를 입찰을 하시려면은